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가 제10판 시민민법 강의 3회도 1117페이지 로마자 5번의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보겠습니다. 1번에 채권자의 이행 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채권자의 이행 청구, 반가로 1번에 서설.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때에는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또는 동시에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만약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보증인은 일정한 항변에 기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118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 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 절차에서 회생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전원 또는 일부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때에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 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1118페이지) 반가로 2번에 채권자의 통지 의무. 민법은 2015년 개정 시에 일정의 배려임으로써 채권자의 통지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에 따르면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의뢰한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장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되는 때에 그렇다. 그런가 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한편 채권자가 제2항,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 채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보증인 보호법도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권자가 일정한 금융기간인 때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채권자가 논법 제5조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방가로 3번의 보증인의 권리. 3번의 보증인의 권리. 양가로 가. 부종성에 기한 권리.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하여도 그것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항변으로는 기한 이외의 항변, 동시행의 항변, 주채무의 부존재의 항변, 주채무의 소멸의 항변 등이 있다. 주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때에도 보증인은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할 때에도 같다. 1119페이지. 문제는 보증인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이다.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보증채무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주채무에 관한 포기의 의사표시도 포함한다는 견해와 그 포기는 언제나 당연히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를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인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후의 포기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 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 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는 시효이익의 묵시적 포기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 앞에서 좀 봤지만 또 겹쳐서 나오네요. 사견으로 이는 법률의 해석의 문제이나 불분명한 경우는 보증채무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원형권도 포기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한편 판례는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견지에서 묵시적 포기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시효이익 포기의 일반 이론에 어긋날 뿐더러 보증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처럼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며 그가 면책될 수도 없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추석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는 못한다.
양가로나 보충성에 기한 권리,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한 권리로 민법은 제437조에서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별개의 두 항변권이자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하나의 항변권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다수설은 전자의 견지에 있으나 소수설은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이 설은 구축된 이유로 우리 민법은 의용민법에서와 달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동일한 종류에서 동일한 요건하에 규정하였다는 점을 든다. 사견으로 이 설처럼 해석하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최고를 한 경우에 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검색의 항변만을 하는 것은 항변권의 정당한 행사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보증인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그러한 결과를 피하려면 일설처럼 이해하여야 한다. 책을 너무 열심히 봐서 책이 찢어졌습니다. 1120페이지 이하에서는 이러한 견지에서 두 항변권을 나눠 살펴보기로 한다. 양가로 A. 최고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이 일정한 요건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최고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에 해당한다. 이 항변을 행사하려면 동그라미 2번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인에게 청구하였어야 하며, 동그라미 2번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최고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서 보증인에게 청구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 청구를 함과 동시에 주채무자에 대하여도 이행 청구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한편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은 채무 전액을 완전히 변제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채무액에 대하여 거래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은 채권자가 집행을 위하여 많은 시일과 비용을 요함이 없이 쉽게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단순히 채무자에게 일정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되었다고 하여 집행이 용이하다는 증명까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된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채무자의 주소에 있는 동안 집행이 용이하지만 부동산, 채권, 멀리 있는 동산은 용이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최고의 항변권 행사 효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최고하지 않은 다시 보증인에게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고는 재판회의 것이라고도 무방하고 또 효과가 없어도 상관없다. 둘째로 최고의 항변권이 행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최고를 계류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권자가 최고를 계류하지 않았다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그 의무를 면한다. 보증인은 최고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일 때 주채무자가 파산 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경을 받거나 주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된 때, 주체무자의 행방은 없을 때 그렇다. 그리고 보증인은 최고의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그때에도 최고의 항변권은 없게 된다. 지금 최고의 항변권 자세히 봤고요. 그 다음이 양가롭이 검색의 항변권, 선소의 항변권 같은 말입니다. 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이 일정한 요건을 증명하면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는 권리이다. 이 검색의 항변권도 연기적 항변권이다. 검색의 항변권은 최고의 항변권과는 달리 실효성이 매우 큰 권리이다. 이 두 항변권은 별개의 것이므로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보증인은 곧바로 실효성이 큰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색의 항변권의 요건은 최고의 항변권에 있어서와 같다. 바로 위에네요. 이 검색의 항변권이 행사되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에 대하여 1121페이지 다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보증인은 이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집행하기 위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권자가 집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그 의무를 면한다. 현대 보증인이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하면 최고의 항변권에서와 같다. 그리고 검색의 항변권도 포기할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채무자의 이행.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면 보증채무뿐만 아니라 주채무도 소멸한다. 주채무가 이행된 경우에도 같다. 보증채무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기 때문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연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변제의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 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 보증인은 이러한 변제 충당 후에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이번에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양가로 이번에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자와 주채무자의 사이에서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즉 절대적 효력이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의 부정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증채무를 가중하는 합의는 효력을 잊히지 못한다. 특이할 점은 다음과 같다. 반갑 1번의 주채무의 소멸. 주채무의 소멸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언제나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러나 채무가 소멸한 것이 아니고 책임이 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일부가 면제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주채무를 소멸시킨 행위가 무효 취소 등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하여 주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되면 보증채무도 되살아난다. 판례 보겠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획부를 목적으로 합의 원칙이지만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된 채무이고 한편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킨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 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한 이득으로 권한 청구할 수 있다. (1122페이지) 반가로 이번에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민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하여 이행시행구 기타의 사유에 의한 모든 시효 중단이 절대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보증채무의 부정성이 기한 것이 아니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두어진 특별규정이다. 판례는 구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회사정리 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정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가 규정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정리절차의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제440조는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채권자의 보호 내지 채권 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의 시효 중단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그 보증에 대한 별도의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 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440조가 중단된 이후에 시효 기간까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다. 나아가 판례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 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보증 채무까지 당연히 당기 소멸 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 채무의 소멸 시효 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 시효 기간에 따른다고 한다. 양가로 이번에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보겠습니다.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와 같이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만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보증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 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 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정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